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왜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를 역사의 결말로 삼지 않았을까요?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뀐 극적인 승리의 순간 이후에도 그는 서사의 긴장을 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조여나갑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 역사 제8권 우라니아가 서사적으로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9권으로의 거대한 전의를 준비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살라미스 이후의 전략적 재편과 외교적 결전을 다루는 말미 사건들. 둘째, 제8권이 전체 서사 속에서 수행하는 구조적 기능과 서사 기법. 셋째, 제9권 칼리오페와의 연결 구조, 즉 플라타이아이로의 진격. 그리고 넷째, 이 시기를 분석하는 현대 연구의 시각입니다. 먼저 살라미스 이후의 전략적 재편과 외교적 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는 페르시아 함대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혔으나 제국 원정군 자체의 완전한 괴멸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퇴각을 고민하던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카리아의 참주 아르테미시아가 중대한 서사적 전환점을 제공하는 전술적 권고를 건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왕이 직접 아시아로 퇴각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령관 마르도니오스에게 30만 명의 정예군을 맡겨 그리스 정복에 성공한다면 그 업적은 궁극적으로 왕의 공로가 될 것이며,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일개 노예의 상실일 뿐이라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기만적이면서도 극히 실용적인 이 조언을 수용한 크세르크세스 1세는 퇴각을 결행하고 마르도니오스는 테살리아와 보이오티아 일대에 겨울 주둔지를 마련하며 대규모 육상 공세를 구상합니다. 마르도니오스는 군사적 배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보이오티아 전역의 주요 신탁소에 신의 뜻을 묻는 정교한 종교적 예비 절차를 밟습니다. 트로포니오스, 아바이, 암피아라오스 등 여러 신탁소를 두루 참조한 것인데, 이는 그가 단순히 지상군의 무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내부의 분열을 꾀하고 전황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고도의 다각적 포석을 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르도니오스는 그리스 연합군 내에서 아테네가 차지하는 해상 전력의 비중을 간파하고 이들을 동맹에서 영구히 이탈시키기 위한 외교적 포섭책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아테네인들과 사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 1세를 사절로 파견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극적인 외교적 조우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단판에 앞서 아르고스의 테메노스 왕가에서 기원한 마케도니아 왕실의 가게도와 페르디카스의 건국 신화를 상세히 소환합니다. 이 족보학적 서사 배치는 알렉산드로스 1세가 그리스인들과 공유하는 혈통적 정체성을 공인하는 동시에 현재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봉신으로서 정복자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비극적 모순을 첨예하게 대조시킵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세계의 경계이자 가교 역할을 하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방의 이질적 세력이면서도 그리스 문명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마케도니아의 이 이중적 위치는 이번 외교적 담판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알렉산드로스 1세는 그리스인의 피를 타고났다고 인정받으면서도 페르시아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 전쟁이 품고 있는 정체성의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상징합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 1세가 전달한 마르도니오스의 제안은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사면권, 즉 아테네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과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 영토권, 즉 파괴된 영토의 보존 및 확장 권한 부여. 정치체제, 즉 완전한 자치권 보장과 자유 독립 약속. 그리고 복구 지원, 즉 파괴된 신전의 재건 비용 전액 페르시아의 지원. 이 네 가지 조건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1세는 회유책 이면의 냉혹한 위협도 함께 전달합니다.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의 진격 경로상에 직접 놓여 있어 결코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술적 필연성을 강조하며 대왕의 막강한 힘에 굴복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역설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1세의 아테네 급파 소식은 스파르타의 즉각적인 안보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테네의 이탈이 곧 펠로폰네소스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스파르타는 즉각 맞대응 사절단을 아테네로 보냅니다. 스파르타 사절단은 정의의 이념,
민족적 의무, 그리고 선조 대대로 이어온 자유, 즉 엘레우테리아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아테네를 압박합니다. 그들은 야만인 참주와 맺는 어떠한 타협도 그리스의 오랜 관습법과 호환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아테네가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테네인들이 천명한 답변은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적 정점입니다. 아테네인들은 그 어떤 보물로도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살 수 없으며 태양이 현재의 궤도를 달리는 한 크세르크세스와 협약을 맺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헬레니콘, 즉 그리스성의 4가지 기둥을 정의합니다. 첫째, 혈통의 공유, 즉 호마이몬. 같은 피와 동일한 신체적 기원을 공유하는 종족적 동질성입니다. 둘째, 언어의 공유, 즉 호모글로손. 바르바로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와 구별되는 공통의 언어 체계입니다. 셋째, 종교적 신앙의 공유. 신들의 공동 신전과 제사 의식을 수호하고 공유하는 문화적 실천입니다. 넷째, 관습과 일상 양식의 공유, 즉 에테아 호모트로파. 삶이 도덕적 준거가 되는 동일한 관습과 법 체계입니다. 이 이념적 정의는 살라미스 해전의 물리적 충돌을 그리스 문명과 야만 간의 도덕적 정치적 가치 전쟁으로 승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이제 헤로도토스가 제8권을 통해 어떤 서사적 구조를 구사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살라미스의 장엄한 승리 직후 서사를 완결짓지 않고 제8권을 열린 결말로 마무리 지은 것은 고대 서사시적 기획에 충실한 구조적 결과물입니다. 살라미스는 페르시아의 해상 침공 능력을 상실시켰으나 여전히 그리스 본토에는 마르도니오스가 지휘하는 30만 명의 지상군이 건재했습니다. 만약 서사가 살라미스 해전의 성과만을 강조한 채 성급하게 마무리되었다면 이는 전쟁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려는 역사의 실체적 인과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형적인 아테네 중심적 승리주의에 경도된 편향된 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육상의 위험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긴장된 상태를 제8권 마렵에 유지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미래의 최종 결전지인 플라타이아이와 미칼레로 정교하게 유도합니다. 헤로도토스는 호메로스 서사시의 시간 지연 및 역행 기법을 능숙하게 변형합니다. 2가지 핵심 기법이 눈에 띕니다. 첫째는 서사적 감속입니다. 거대한 결전 직전에 서사의 템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기법으로 외교적談判과 종교적 준비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여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둘째는 예고 기법, 즉 프롤랩시스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미리 지시하는 플롯 장치로 크세르크세스 1세가 퇴각 전 스파르타 사절단에게 마르도니오스가 레오니아가스 왕의 전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스파르타인들에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웃듯 내뱉은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이 오만한 참주의 실언은 제9권에서 마르도니오스가 플라타이아의 벌판에서 전사하여 참수당하는 도덕적 응징으로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제8권 전반에 걸쳐 신성한 정의의 구현인 티시스, 즉 인과적 복수의 원리가 은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본문의 맥락과 무관해 보이는 크세르크세스의 환관, 헤르모티무스의 복수 일화를 제8권 후반부에 길게 배치한 것은 고도의 비유적 장치입니다. 자신을 거세하여 노예로 팔아넘긴 상인 파니오니우스를 붙잡아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거세하도록 강제한 헤르모티무스의 기괴한 사적 복수극은 잔혹하지만 대단히 정밀한 도덕적 등가 복수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 신전들을 불태우고 파괴한 페르시아 제국 역시 우주의 신성한 균형을 깨트린 죄악의 크기만큼 처참하고 철저한 파멸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시적 복선과 완벽하게 조응합니다. 인간 인식의 불완전성, 즉 에피스테믹 에러 역시 제8권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시각 정보의 왜곡과 인간의 주관적 편견이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2가지 대조적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크세르크세스의 기만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 직후 크세르크세스는 자군의 엄청난 전사자 시신을 비밀리에 묻어 가리고 그리스 전사자들의 시신만을 전시함으로써 승리를 왜곡하려 획책했으나 구경꾼들은 전사자의 다수가 스파르타의 예속민인 헬로트인들임을 간파하며 기만을 꿰뚫어 봅니다.
반면 포키아인들이 밤중에 얼굴과 방패에 하얀 석고가루를 바르고 유령처럼 꾸며 테살리아인들을 심리적 공포에 빠뜨려 승리한 사건은 기만적 술책이 약자의 영리한 생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대조적으로 입증합니다. 이 인적 기만성의 가장 복잡한 사례는 바로 그리스 진영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행보는 그리스 성의 숭고한 정신과 상반되는 세속적 현실주의를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그는 에우보이아인들에게서 받은 30탈란트의 뇌물 중 일부를 에우리비아데스와 아데이만토스에게 나누어 주어 함대를 잔류시켰고 승전 후 안드로스 등 무고한 섬들을 포위 공격하여 막대한 사적 자금을 갈취했습니다. 더욱이 페퇴하는 크세르크세스에게 사절시키노스를 보내 헬레스폰토스의 다리를 파괴하려는 그리스 연합군을 자신이 만류하여 도망칠 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미래의 망명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영웅의 구조적 결함은 제8권 말미 아테네의 무결해 보이는 헬레니콘 선언 밑바닥에 복잡한 현실 정치적 부패와 사익 추구의 야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제8권이 어떻게 제9권으로 이어지는지 외교의 파탄과 최후 결전지의 세팅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권의 시작은 제8권의 외교적 긴장 상태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물리적으로 확인시켜줍니다. 아테네의 확고부동한 자유선언을 접한 마르도니오스는 더 이상 외교적 설득이 무익함을 깨닫고 테살리아에서 전군을 일으켜 아티카를 향해 전격 진격합니다. 그는 아테네인들이 대피하여 완전히 비어있는 아테네 도성을 두 번째로 점령합니다. 전술적 유용성보다 과시욕과 오만을 앞세우는 정복자의 전형적인 성격적 결함이 극명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마르도니오스는 또한 동맹 테바이인들의 노련한 충고, 즉 아테네가 점령당하면 스파르타가 구원에 나설 것이니 막대한 자금으로 그리스의 유력인들을 포섭하고 이간책을 쓰라는 조언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신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이 그를 무모한 직접 대결로 이끈 것입니다. 아테네인들은 다시 한번 고향을 버리고 살라미스로 대피해야 하는 참담한 고통에 직면하며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태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인들이 살라미스에서 버티고 있는 동안 스파르타인들은 전례 없는 이기심을 노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안보보다 자신들의 직접적인 영토 방어선인 코린토스 지역의 장벽 건설에만 광적으로 몰두하며 전군의 동원을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격분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사절단을 보내 만약 자신들이 버림받는다면 동맹 조약을 영구히 파기하고 페르시아의 동맹국으로 돌아서 서부 해상을 통해 펠로폰네소스를 직접 정복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엄중한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 마비 상태의 전국을 돌파해준 인물이 아르카디아의 테게아 출신 동맹국 정치가 킬레오스였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에포로스, 즉 감독관들을 찾아가 핵심을 찌르는 경고를 전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지역의 장벽을 완성한다 해도 해상권을 장악한 아테네가 페르시아와 손을 잡고 수송함대를 제공하는 순간 스파르타의 모든 지상 방어선은 정면이 아닌 등 뒤에서 우회 돌파당해 괴멸할 것입니다. 이 명료한 지정학적 현실에 충격을 받은 스파르타의 에포로스들은 즉각 태도를 바꿉니다. 스파르타는 한밤중에 군사행동을 비밀리에 개시합니다. 섭정 파우사니아스의 영도 아래 세 종류의 병력이 결집했습니다. 스파르타 정예 시민병인 스파르티아타이 5,000명. 이들의 수발과 전투 보조,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예속 농민층 헬로트 35,000명. 그리고 주변 지역 자유민인 페리오이코이 5,000명. 총 45,000명에 달하는 스파르타 소속 단일 대군이 단숨에 아티카 국경을 향해 전진 배치됩니다. 스파르티아타이 1명당 헬롯 7명이 따라붙는 이 독특한 군사 구조는 스파르타 사회의 내부 모순, 즉 그들이 왜 항상 헬롯 반란을 두려워하며 장기 해외 원정을 꺼렸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스파르타의 대군 출정 소식을 정찰 전령을 통해 보고받은 마르도니오스는 아테네를 철저히 파괴하고 불태운 뒤 동맹 도시 테바이에 아소퍼스강 이북 벌판으로 신속하게 철수합니다. 이는 지상 기병군의 작전 반경을 극대화할 수 있고 아군의 보급선에 훨씬 유리한 지형을 선택한 기동이었습니다. 이 퇴각 기동은 서사의 무대를 아티카에서 보이오티아 평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며
인류 고대 전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보병전인 플라타이아의 전투의 최종 격전지를 완전하게 세팅합니다. 제8권에 열린 결말이 왜 필연적이었는지가 바로 이 순간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분석하는 현대 연구자들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라워와 존 마린 콜라는 현대의 권위 있는 학술 주석서에서 역사 제9권이 전체 저작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완성도와 문학적 완결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제9권은 그리스 제국에 대한 야만인의 정복 위협을 물리치는 단순한 연대기를 넘어 전체 서사의 주요 이데올로기와 인간사의 파멸 공식, 즉 오만 재앙 응징이 가장 고도로 변주되어 수렴하는 결정적 종착지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적 사실의 치밀한 나열과 고대 문학 양식을 융합하여 마르도니오스의 최후와 스파르타의 승리를 그리스 문명의 승리라는 도덕적 우주의 완성 단계로 격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제8권의 말미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아테네인들의 헬레니콘 선언에 대해 현대학자들은 훨씬 냉정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에스니시티의 유동성과 도구성을 파악하는 도구주의적 접근법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아테네가 제시한 4가지 그리스성의 기준이 사실 선언적으로 존재했던 통일된 개념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외부 타자의 침략이라는 위기 속에서 비로소 탄생한 극히 임시적이고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키메라적 가공물이라고 분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정체성 규정은 철저하게 아테네 중심주의적인 선전선동물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당시 스파르타는 자국 영토 밖의 인류를 도덕적 이방인으로 보며 어떠한 평등한 동맹적 가치도 상정하지 않았기에 아테네가 낭독한 화려한 동맹의 수사학은 향후 아테네가 해상 동맹의 군주로 군림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용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 고안된 것임을 고전학 연구들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살았던 기원전 5세기 후반 그의 책이 직접 낭독되거나 배포되던 시대의 청중들은 이미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가 아닌 다른 폴리스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지배하는 잔인한 참주 제국주의 국가로 타락한 역사를 몸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8권 결말에서 고매하게 울려 퍼지는 아테네의 자유선언을 당대의 청중들이 마주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감정은 숭고함보다 오히려 깊은 냉소와 씁쓸한 아이러니였을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미 제8권의 서두 부근, 즉 8권 3절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타락의 연쇄 과정을 교묘히 누설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 연합 함대가 지도권을 두고 다투다 공멸할 것을 우려해 아테네인들이 선뜻 지휘권을 포기했음을 찬양하면서도 페르시아 세력이 완전히 물러난 이후 아테네가 파우사니아스의 거만함을 빌미 삼아 아주 신속하게 스파르타로부터 그리스 세계의 리더십을 강제로 탈취하여 동맹국들을 식민화했음을 서사 중간에 미리 노출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이중적 플롯 배치를 통해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칭송하는 영웅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가장 고결한 도덕적 정신, 즉 헬레니콘마저도 권력의 역학관계 속에서 부패하고 제국주의적 타락으로 변질되고 많은 역사 법칙에 정당하면서도 가혹한 순환 궤적을 꿰뚫어 보게 만드는 거대한 철학적 우화이자 비극적 경고장으로 남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오만이 살라미스의 재앙과 응징을 불렀듯 아테네의 자유선언이 낳은 제국의 오만 역시 머지않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또 다른 응징을 불러올 것임을 헤로도토스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서사 속에 조용히 각인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 역사 제8권 우라니아의 서사적 구조와 제9권으로의 전이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르테미시아의 실용적 조언에서 시작하여 헬레니콘 선언의 이데올로기적 울림,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의 이중성과 마르도니오스의 오만이 빚어내는 비극적 복선까지. 헤로도토스가 단순한 역사 기록자가 아니라 탁월한 서사 설계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플라타이아의 전투의 본격적인 전개를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